계룡산 연천봉 정상. 이곳 바위엔 조선의 운명을 예언했다는 8자 글이 새겨져 있다. 방백마각 구혹화생이 그것이다. 방백마각 구혹화생이라고 써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간략히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 482년경에 조선 왕조가 멸망을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방백마각의 방은 내모졌다는 뜻으로 넉사를, 말은 10간 중 5에 해당하는 동물이니 5자를 파자해 80으로 뿔은 2를 뜻한다. 또한 구혹은 나라 국으로, 화생은 옮길 이가 되어 건국 482년 서기 1873년경에 조선이 망한다는 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예언의 시기가 다가오면서 조선 왕실은 다급해졌다. 대원군과 명성왕후는 정씨의 기운을 누르고 조선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 계룡산 절들의 이름을 계칭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 나간다. 그 명성황후께서 아마도 연천사를 누를 앞자, 정씨 정자, 절사자, 이렇게 해서 정감록에 나와 있는 정씨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 앞정사라고 이렇게 바꿔서 부르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귀신의 집이라는 뜻의 신원사도 대한제국 설립과 함께 조선의 신기원을 연다는 의미의 신원사로 바뀐다. 예, 귀신신자, 집원자 이렇게 신원사입니다. 이걸 이름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새로운 그런 기원을 연다. 새로운 신자, 으뜸원자. 뭐 새로운 그런 시대를 갖다가 이제 그 정씨가 아닌 이씨가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연다. 그런 점에서 어떤 그 정감록에 나오는 정씨,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조치의 하나로서 이런 일련의 그런 상황들이 취해졌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선 왕실의 반응은 다분히 정감록을 의식한 것이었다. 조선은 운명을 다했다는 예언에 민중은 물론 조정도 동요했다. 태조 이성계가 도읍으로 삼고자 했고, 묘향산, 지리산과 함께 산신제가 올려졌던 영산이었던 만큼 새로운 왕조가 이곳 계룡산에 세워진다는 것도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육당 최남선은 그에 져서 조선 상식 문답이란 책을 통해서 광해군과 인조 이래로 모든 혁명운동에는 계룡산과 정씨의 그림자가 항상 어른거렸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 과연 정감록은 어떤 책이었을까요? 제작진은 정감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수소문했다. 계룡산 아랫자락에 위치한 유구. 올해 93세 이중현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자신이 필사한 정감록을 소장하고 있다. 감독 비결. 아, 그게요? 야, 이 책. 정감록 비결출. 비결출. 네. 여기는 뭐라고 써져 있는 건가요? 귀축 12월 18일. 해방 이후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정감록은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어르신께서 이거 직접 쓰신 건가요? 네, 내가 쓴 거지. 이것이 하도 감독 비결이라고 해서 유명하다고 해서 책을 빌려다가 베낀 거예요. 붓으로 그럼 내가. 그때 그래도 젊은 사람이라도 뜻이 있어서. 정감록이라는 것은 이게 언제든지 맞을 수는 있을 것이다. 이걸 주자고 오신다고 해서 나 그거 생각했어. 정씨 계룡 도읍설과 함께 난세의 몸을 보존할 수 있는 피난처가 정감록 예언의 핵심이다. 이거 이제 이제 송송 전전 가가 임이로움이
소나무 집에 있다. 예. 이 세 군데가 가면은 거기가 살 수 있다. 이로움이 소나무와 밭 그리고 집 세 군데에 있다는 정감록의 예언. 이중현 씨는 한국전쟁 당시 이 예언이 적중했다고 믿는다. 이 마을은 아주 깨끗했죠. 양편에서 다 왔다도 저기 인민군도 오고 우리 하군도 왔다도 조용히 다니었지. 그 사람들이 미라고 완전해요. 이 도민들이 나와서 왔다 갔다 하고 행동하면은 죽으니까 가만히 집에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미라가 깨끗했어요. 그래서 저라 그런지. 경북 영주시 풍기읍. 우리는 이곳에서 정감록을 믿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선대로부터 배워 어릴 때부터 정감록을 외우고 있다는 김대영 씨. 이 간절이라는 건 뭐냐? 그는 전국에서 정감록과 같은 비기류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공부하고 있다. 살아자는 수, 나를 죽인 놈은 누구냐? 여인대와 임진난해는 외놈이라 이거야. 병자호란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살아자수 우화행선이다. 나를 죽일 놈은 누구냐? 눈설자, 우화행선. 천부지 하늘도 모른다. 정감록은 대부분 파자, 즉 한자를 쪼개놓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해석이 쉽지 않다. 여인대화, 즉 여인이 별을 이고 있다는 것은 외파자로 임진왜란을, 또한 비우 아래 산이 가로로 누웠다는 우화횡산은 눈설자의 파자로 병자호란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되곤 한다. 양난을 예언한 이 책에 사람들은 빠져들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일까? 정감록은 정감과 이심이 팔도를 유람하다가 금강산 가야산에 올라 미래에 대해 나눈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황해도와 평안도는 3년간 천리 안에 인가가 없을 것이다.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피가 내를 이루고 한강 남쪽 백리의 인적이 영영 끊어질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섬뜩한 재앙과 이때 몸을 보존하는 방법까지. 그러나 규장각본 정감록에서는 여인대화와 우화횡산의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이는 정감록의 이본이 40~50가지에 달해 원본을 특정하기가 어렵다. 정감록은 우선은 한 권의 예언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감록은 여러 종류의 예언서를 총칭해서 부르는 하나의 보통 명사이기도 합니다. 저술연대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정감록이 역사서에 처음 등장한 것은 영조 15년인 1739년. 그러나 이보다 150년 앞서 선조 때 정여립 영모 사건에서 정감록과 관련된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정여립 사건이 있기 100년 전, 이미 이씨가 망하고 정씨가 흥한다는 잠언과 조선 건국 초기부터 정씨 계룡 도읍설이 있었다는 것이다. 목자망, 전흥이라든지 계룡산에 정씨가 도읍한다든지 이런 정감록적인 요소가 있는데 실은 이러한 것들은 그 조선 초부터 전해져 온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세조 때나 성종 때 그 참의서들을 분서할 때 정감록이라는 이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선 초기에 정감록이라는 이름이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태종, 세조, 그리고 성종 등 조선 초기에 비기류가 불태워지고 금소 조치가 취해지지만 이 목록의 정감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후 금소 조치로 인해 정감록과 같은 비기류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됐다.